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 졸업생이 왜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에 가게 되는지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엄청 역시나 덥고요. 벌레도 많고 한데 오늘 오랜만에 학교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도착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정류소는 서울대학교입니다. 드디어 서울대학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안 오는데 오늘은 뭔가 유튜브 각을 찍으려고 진짜 정문부터 갑니다. 날씨는 지금 보시다시피 30도인데요 습도 지금 기간이 아마 방학일 거예요. 확실히 학교에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학교에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닐 줄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다행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쪽팔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래 목적 전에 예전에 제가 거의 살았던 사회과학대 건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로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한번 봐야겠어요. 사회과학대 건물이 바로 저기에요. 저기 보이시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더워라. 서울대학교 견학 오실 거면은 절대 저처럼 걸어 다니지 마시고 그 교내 버스 많이 다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내 순환버스는 아마 학생이랑 이제 저기 교직원 분들만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관악 02번이나 마을버스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타시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대는 언덕길 연속입니다. 공사 중이 많네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돼 있네. 그럼 근처에 어딘가로 가가지고 좀 앉아있을 때 찾아야겠습니다. 커피라도 사 먹어야겠다. 잠시 진입하기 전에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학교는 간간히 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할 거나 아니면 좀 뭔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방문하니까 더 피곤하네요. 잠깐 대학설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2000대학교 입학했는데 여기가 1, 2학번이죠. 저 때는 사회과학대학 광역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과, 마음에 드는 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려면은 이제 1학년 때 학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공 진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대학교 새내기라고 하면 술도 많이 먹고 뭔가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학교 공부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사회과학대학 1학년은 너무 빡셌어요. 전공 진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부에 아마 진입하려면 그때 학점이 적어도 3.6인가? 3.7 이상이 돼야 됐었고요. 4.3점 만점에 저도 아마 거의 턱걸이로 아마 맞춰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경제학부 공부가 그렇게 막 안 맞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경제학부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기술적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자율, 실업률, 그리고 재정정책, 금융정책 이런 건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배울 때는 거시경제학보다는 경제학에서 시작하는 건 미시경제학이거든요. 미시경제학은 거의 다 이제 수학적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건데 그 수학적 해석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 방법론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또 공부하다 보면은 거시경제학보다 미시경제학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거시경제학은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마다 관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전학파라든지 케인즈학파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나중에는 미시경제학을 더 좋아했습니다. 졸업할 때는 경제학 학점만 60학점을 듣는 기염을 쏟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복수 전공도 하고 이제 연계 전공도 하는데 저는 경제학 심화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좀 기억이 나는 학문은 뭐 북한경제론 이런 강론 들었었고 사실 제일 재미있게 들었었던 수업은 두 개인데 하나는 금융경제학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융공학 그 파생상품의 가격을 계산한 이제 블랙숄츠 방정식을 도출하는 수업이었고요. 2008 금융위기 때 파생상품 얘기 많이 나왔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행기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아마 경제의 사랑 이제 합쳐가지고 소련 경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제 주제는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그래서 소련 붕괴 이후에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는 그렇게 독립하고 우크라이나나 이런 원래 소련에 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잖아요.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얕게 다루긴 하지만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자본주의로 이행이 돼야 되는가 큰 혼란 없이 이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단순히 경제학적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역사적인 분석을 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16동에서 많이 공부를 했었고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사론이 길었는데 밥부터 먹고 원래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는 인문대 벤치인데요. 제가 종합상사에서 한 8년 반 정도 근무를 하면서 수출 3국간 철강 해외 영업을 꽤 오래 했고, 국내 내수 철강도 한 2년 정도 팔았었는데요.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회사는 너무 좋았지만은 제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져 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많이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교육 통해서도 많이 들었지만은 뭔가를 새로 하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 같은 걸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찰나에 유튜브 중에 2호 채널이라고 있거든요. 스타트업 전문으로 하셔가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하시는 채널인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에도 꽤 많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했었고, 또 거기 무슨 카톡방 같은 데 제가 속해 있어가지고 서울대에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리즈로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걸 봤을 때는 서울대 재학생만 참석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개방을 한 거고, 아마 이게 관악구청이랑 같이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사 이후에 서울대에 한 2번 정도 왔었고요. 이번에 3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스타트업 재무 관리이고요. 이제 세무 쪽은 제가 사실 거의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교육 시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꼭 검증된 정보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유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싼 강의들 있잖아요. 뭐 한 번 들을 때마다 몇십만 원 결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 물론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교육들은 분명히 많지만은 일반인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부 지자체 또는 대학 또는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열거든요. 그게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니면은 일부 금액 한 2만 원, 3만 원 맥스? 그 정도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그렇게 강의가 열리면은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신청자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강의장에는 몇 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다, 잘 찾기만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듣는 강의도 굉장히 운 좋게 제가 찾게 됐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이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오다 보니까 이게 다른 대학도 똑같겠지만은 이제 걸어둘 수 있는 그 게시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게시판들을 보면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 지자체에서 교육을 홍보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아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오면서 또 다른 이제 관악구청이랑 서울대 빅데이터 융합대학 이렇게 같이 하는 그 교육도 알게 돼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숨겨져 있는 듯 하면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약간 조금의 리서치, 그리고 좀 충분한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집 밖으로 나오는데 필요한 약간의 행동력인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은 좀 양질의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물론 무작정부터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은, 이건 제 접근법인데요. 이런 가장 중요한 법무, 세무, 재무, 기타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관리적인 측면, 이거는 공부를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시간에는 스타트업 투자 환경 해가지고 그런 걸 배웠고, 두 번째는 특허에 대해서 배웠어요. 당장 첫 번째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 대한 것도 제가 되게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몰랐던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VC들 또는 엑셀러레이터들께서 이렇게 자금을 끌어모아서 하는 걸로 알았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장 큰 LP는 정부더라고요. 정부 지자체. 그걸 아마 모태펀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펀드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돈이 정말 많고, 그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그 방향성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중요한 배움을 얻었었고요.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특허는 굉장히 저랑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근데 상표, 상호 이런 거에 대해서 출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출원을 안 하게 되면은
열심히 이제 상품은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훔쳐간다고 하죠. 그런 식의 되게 리스크도 되게 많고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또 이런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이 변리사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변리사의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을 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제가 아직 경험 못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그 한국에서 저작권을 담당하시는 특허청이나 이런 쪽에서 무료 또는 저리로 이제 좀 창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법률구조공단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강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도 중요하고 리서치도 중요하고 정부 지자체 또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과 관련은 없지만은 청년과 관련된 그런 지원 정책이 뭘까 하다가 담당 구청의 청년 정책과 공무원분들께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은 좀 친절히 잘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직접 뭐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화하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50분. 교육이 4시 시작인데 기숙사 쪽으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등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사범대. 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땡볕에 학교를 거의 등반한 거거든요. 이 코스를 보면은 제가 서울대 정문에서 내렸잖아요. 잠깐 사회대 16동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학생회관 갔다가 그 다음에 인문대까지 올랐다가 그 다음 사범대, 이제 서울대 중턱을 이제 등산하는 거고, 사실 진짜로 등산 코스는 저기 윗공대 301동인데요. 저도 예전에 전기공학개론 수업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301동까지 갔었는데 거기는 걸어서 등반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평지 코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역시 방학이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상 찍기 좋았어. 좋다. 길 걸으면서 찍는 유튜브가 그냥 걸으면서 봉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되니까 쉽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좀 참아야 돼요. 사람들이 좀 봅니다. 이거 본다고 자기가 느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봉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걸으면서. 특히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특히나 이런 땡볕에는 덥다.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을 좀 챙겨야겠다. 진짜 리얼 땡볕. 바로 뒤에 태양이 보이네. 저기 넘어 보이는 건물로 가야 돼요. 우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이 근처를 한 번도 안 와봤고요. 처음 온 게 사실 교육 때문에 온 거 아니었고, 제가 여기 근처에서 결혼을 했어요. 1년 전에. 예식장을 여기로 잡아가지고 여기로 왔었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는 곳 바로 옆이에요. 저 건물. 저게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이거든요. 저기서 1년 전에 결혼을 했었고요. 여기 분수도 있고, 분수 앞에 사진 찍고, 그게 벌써 1년 전이야. 시간 빠르네. 제가 1등일 것 같은데요? 4시 수업인데 몇 분이야? 3시 8분이었어.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오랜 여정이었다. 제가 바로 요거 들었어요. 창업 아카데미 사업학자의 첫걸음. 세무재무교육. 가시죠.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볼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6시 25분. 원래 6시에 수업이 끝났는데 질의응답을 제가 좀 처음으로 하고, 이제 다른 분들 질의응답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듣느라 한 25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제가 이게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항상 올 때마다 그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세무 강의는 제가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증빙을 남겨둘 때 이제 컴퓨터 파일로 남겨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 수기로 서명 인감하고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했었고요. 재무 강의가 임팩트가 있었는데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연결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밝히겠지만은
제 진로도 그렇고 제 이런 결정도 그렇고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거든요. 뭐 요즘에 베스트셀러도 됐지만은 전 대학생 할 때부터 거의 몇 년이냐? 거의 10년 전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던 입장으로서 사업을 하려면은 인건비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인건비 컨트롤 잘 하려면은 결국 사장, 대표가 모든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비슷하게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재무 강의이고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통했습니다. 역시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사업 공부는 밖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요즘 많이 되는 시장이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배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는 저기 메가커피 가가지고 편집을 마무리하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